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DI의 김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쪽의 그림에 왼쪽은 제조업의 그 증가율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기는 하지만 좀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꽤 강한 모습으로 추세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문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게 되고 그래서 소비가 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지나치게 이 질이 낮은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그 불만이 결국은 서비스 수요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 처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굉장히 낮아서 보시는 빨간 선 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 산업이지만 고용은 70% 정도에 이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맨 위에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맨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노동 집약적 저생산성 저부가가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 좀 더 좋은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역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그림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세 그림은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 다른 그림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고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 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이 증가는 하지만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특단의 노력이 없이는 서비스 산업이 고생산성 산업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비단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성장을 해왔지만 진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또 삶의 질이 과연 우리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최근에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실제로 OECD 국가를 보면 서비스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역시 삶의 질이 높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이 서비스 산업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64.8% 정도는 결국 서비스 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68% 넘게는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GDP 과반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일자리의 70%를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면, 그래서 선진국 수준만큼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좋은 분야가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성장률은 얼마나 올라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 나름대로 한번 시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장률이 작게는 0.2%포인트, 크게는 0.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혹자는 0.5%포인트가 뭐 대수냐 얼마 크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2%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0.5%라는 것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성장한 거에 4분의 1 정도를 추가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서비스 산업이 이 정도 성장한다면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 창출되지 않을까, 추가로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만 개 크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6만 개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6만 개 정도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일자리에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책 제언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 정책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비교적 많은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필요 없는 법들 또는 필요한 법들도 많이 정비했지만 제일 중요한 법이 아직까지도 8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서비스 발전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라는 것은 밑그림을 그린다는 법인데 그 법이 아직까지 8년 동안 국회에서 머물면서 입법화되지 못해서 막상 서비스업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직 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규제 간의 충돌이 생길 때 규제를 합리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서비스 인력 양성과 R&D라든지 산업협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서비스 산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보다 내수와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면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서비스 안 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서비스가 거의 공짜와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분명히 대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돈도 좋지만 소득도 좋지만 우리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